단일화가 이제 무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정을 그 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이를 만나려고 의원회관에도 가고 정말 무진회를 썼습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이준석이가 이제 젓가락 수동어 발언, 이거는 살신성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개가 돼가지고 이재명이를 껴안고 정말 이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진 건데요. 문제는 뭐냐? 이준석이가 갖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가 아주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이의 이 뭐 성매매, 이게 경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다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뭐 증거가 나왔다, 빼방 뭐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준석이로서는 단일화를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아마 정확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자니 저 이재명이가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려고, 드럼통에 집어넣으려고, 묻으려고 할 거고, 또 단일화를 안 하자니 이준석의 사실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젓가락 쓰동어 이거 했다고 해서 이준석이를 뭐 전사다, 고맙다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준석의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15%를 얻어야지 선거에 쓴 자금을 보전받을 수가 있어요.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이가 엄청나게 돈 쓴 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이준석이 뭐 현수막이 김문수 후보 현수막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과연 15%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준석이의 이 지지층이 마구마구 떨어져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10%는 받을 수 있을까? 10%를 받으면 절반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이 10%도 못 받는다. 거의 뭐 뚜껑 열어보니까 에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일단 경제적으로도 폭망하고 정치적으로도 폭망하고,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와, 그 옛날에 흘러갔던 유행가였어? 아, 옛날 가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권성동이가 단일화는 이제 없다. 이 이준석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대 김문수 이 여론조사 격차가 뭐 아주 혼재된 거예요. 어디는 이제 10% 차이 되고 어떤 거는 김문수가 더 앞서는 것도 나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이 승패를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때도요, 사전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민주당이 좋아했었죠. 이재명이 이긴다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이제 양당이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사전선거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막상 오늘 이제 동주시하고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니까 약간 김도 빠지고 이제 혼란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이 스칼라 오하라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하는 게 이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호재님 말씀대로 이 선동될 필요 없고 본투표 우리는 꿋꿋하게 묵묵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전된 거 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앞선 거,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이제 혼재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사전투표가 못 높으면 우리가 이제 유리하다, 뭐 이거는 계엄을 응징하는 투표다, 뭐 이러고 나왔지만, 여러분, 선거는요,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득표율의 최고치를 얻었던 지난 대선은 이 사전투표가 제일 높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은 기간 동안 그야말로 어떻게 이 유권자들을 이제 끌어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D-5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의 승부는 남았다.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우리 윤화이팅님께서 늘 성원해 주시는데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 네, 부방대가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방대이신 분들이 이제 저희 단톡방이나 이런 데 막 올린 걸 보면은 뭐 민주당도 그냥 이렇게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딴청 부리고 있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그냥 부방대인 분들만 그냥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막 시간마다 체크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방대에 싸워주시는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승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장동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준석이의 카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얼마나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가느냐의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이 바닥 민심이라는 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1,4명의 전직 법조인들, 그 다음에 법학자,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이재명이 찍으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 대한민국의 목숨이 달려있는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절절하게 이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 의사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을 피 끓는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뭐 문재인보다 좀 매운맛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요 공약한 거를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말까지도 이재명이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공약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극좌입니다. 그리고 대북 단수 늘리겠다는 거. 이거 이재명은 합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재명이는 미국에서 지금 루비오 이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정된 거 말고 유학생들 인터뷰 다 이제 스톱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SNS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흔적을 남겼는가? 이거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뭐 X부터 뭐 스레드까지 뭐 네이버 뭐 다 이렇게 보면 금방 뜹니다. 그래서 반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유학 못 와 이러는 거죠. 이러니까 여러분 제일 부글부글 하면서 난리치는 게 입으로는 반미 하면서 지 아들 딸은 미국에다가 다 보낸 민주당 좌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하고 잘 지내자. 한미동맹 중요하자. 이러면서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못 보내요. 아니 그 비싼 거를 어떻게 보냅니까? 정말 비싸죠.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좌파들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났는지. 그러니까 림종석이 같은 작자는요. 아니 재산도 없고 뭐 8천만 원인가 뭐 재산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딸내미가 유학을 하면서 저도 그때 제가 아는 부유한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무슨 팔찌를 이렇게 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언니 이게 나하고 똑같은 팔찌인데 이거를 임종석의 딸 림동아가 끼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걔가
아주 외국 여행도 많이 해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온갖 좋은데 호텔 이렇게 가고 막 그냥 그 인스타 샷 찍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도 아주 좋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니,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아니,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좌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미향의 딸도 그 비싼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예대에서 피아노를 띵땅거리고 있지를 않나. 뭐 조국 신당에 조국 신당에 있는 이 외교안보 연구원장 뭐 마누라부터 해갖고 자식들까지 다 미국 국적이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이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레닌 그 떨거지들이 어떤 식으로 사치를 부렸는지. 프랑스의 명품이란 명품은 다 수입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입었던 인민복 있지 않습니까? 아, 검소하네. 그게 스위스에서 오다 메이드를 한 기름이 잘 흐르는 엄청나게 좋은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시는 것처럼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뭐 개혁이 어떻고 뭐 평등이 어떻고 좌파가 어떻고 뭐 우리는 연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자식들을요 스위스에 유학을 시키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이거는 뭡니까? 다 자기들이 유사시에 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베트남이 월맹에 의해서 함락됐을 때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들이 누구냐? 그 부정부패를 하면서 공산당에 스파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아마도 이재명이 만에 하나라도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는 6.25 전쟁에 그 비참함, 이거를 지옥을 우리가 현실로 겪게 될 겁니다. 이 법조인 1004분이 얘기한 정말 이재명 독재의 나라, 이거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희망을 갖고 싸우자. 네, 그렇습니다. 네, 희망을 갖고 싸워야죠. 네, 이정희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문서님께서 사전투표 지수가 무섭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밥 먹으러 간다고 하면서 사전투표 용지를 갖고 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 저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사전투표인데 오늘 뭐 새벽 6시부터 뭐 전남에서 막 그 사전투표에 깃발을 막 올리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이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 뭐 김문수 후보가 어저께 사전투표 해달라고 막 전화가 와갖고 그 전화 받은 분들이 혼비백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작 전화냐, 쟤네들이 뭐 꾸민 거냐 이러는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전화를 한 걸로 저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부방대,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댓글이라든가 우리의 감시 체계를 높이는 거, 이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선거감시단에서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 부방대하고 MOU도 맺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사전 예방, 부정선거 사전 예방보다는 부정선거의 결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 이 레포트를 쓰는데 집중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내가 막는다.
이렇게 일단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사전투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